8월 8일 목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전문가와 함께하는 혁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마음을 얻어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며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재훈 대표 연결해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경북행복재단이 어떤 곳이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부 직접적인 복지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주로 경상북도 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컨설팅이나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경북도민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웃사촌복지센터, 아동 청소년 성교육, 청소년 수련원, 특히 이제 포항에 저희가 국내 유일하게 여성 장애인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여성 음,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적인 복지 사업, 그 다음에 이런 컨설팅이나 업무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저출생 혁신 대책회의에 참석하셔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우선 요즘 나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낮은 삶의 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네네. 사실 아이를 왜 안 낳느냐 물어보면은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100만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걸 어떤 그 이론적인 틀로서 보면 결국 이제 낮은 삶의 질이다. 왜?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이제 물질적 풍요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어떤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박육아나 경력 단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성차별에서 오는 문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양 부담, 또 부모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라든지 일 가정 양립이 이제 어려운 것들, 또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나친 경쟁에서는 좌절감이나 불안,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아이 낳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렇게 삶의 질이 낮아져서 아이를 네. 낳기 힘들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출산 장려 정책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네.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또 보신다면서요. 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일각에서는 여자가 아이 낳는 기계냐, 이렇게 이제 빈정될 정도로, 과거에는 우리가 아이 낳지 말아라 그랬다가 지금은 또 낳아라. 낳으면 애국자다. 그 안 나오면 애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후에 삶이 바뀌는 양상이 특히 여성과 남성에게서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음, 여성에게는 변화가 굉장히 크죠, 사실. 네,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독박육아 경력단절이고, 네, 이게 우리의 흔히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 여성적 취업 생애 주기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너무 특히 이제 출산 이후에 바뀌는 여성의 삶을 이제 고려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대한민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느냐. 음, 그래서 이제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이를 낳아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뿔이 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정책들이 좀 추진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급한 대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부모가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는 어떤 롤 모델을, 사회적인 흐름에서 롤 모델을 볼 수 있었던 사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음, 이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유아기에는 유보통합으로, 그 다음에 초등학교기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교육과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하나를 낳고 또 하나 낳은 부부가 둘을 낳고 미혼에서 비혼을 결심했던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또 경북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경북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급하다 보니까 네. 아이를 낳는 어떤 양적 규모, 인구의 양적 규모 증가에 그냥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그 청년들이 나는 저렇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클 수 있지? 내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마을에서 내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어떤 그런 이웃 공동체, 음.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뭐 학원을 다니다가도 4-5시에 이제 집으로 오게 되면은 뭐 먹여주고 뭐 교육도 시켜주고 돌봄도 해주고 또 저녁도 먹여주고 네. 이런 어떤 그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최소한 경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웃 우리 마을에서 함께 키운다라는 진짜 롤 모델. 우리가 말로만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온 마을이 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는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키우는 모델도 아예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은 행복하고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굳이 남들이 말하는 그런 경쟁에서 지치고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남들이 말하는 번듯한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전인격적인 아이를 키우는 음. 이런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마을에 이렇게 막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옆집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놀았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요즘은 진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웃 공동체에 대한 그런 좀 소통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또 나만의 작은 숲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던데요. 네. 이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인구 감소를 이야기하면은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뭐 기업을 뭐 유치라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그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쉽사리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관이 기존의 가치라든지 어떤 대한민국 발전 전략을 놓고서 서울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 이게 할 필요도 없다. 기존의 가치는 무엇이냐? 서울 수도권 중심의 압축 성장 전략, 선택과 집중, 극단적인 경쟁에 따른 인재교육. 이게 대한민국이 지난 5, 60년, 70년에 거쳐서 추구해온 어떤 발전 전략이었었고, 네. 이런 가운데 경쟁과 성과 위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지친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서울 수도권에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그 영화 리틀 포리스트라는 영화도 있는데 네. 이 이제 먹거리가 됐든 이게 우리 아이는 이제 지역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키우고 싶어. 교육 공동체라든지 그런 네.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뭐 서로 뭐 이렇게 돌봐주고 음. 또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어떤 복지, 돌봄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먹거리 공동체. 나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싶어. 네.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뭐 아니면 먹거리 교육 공동체도 복합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마을들을 기초지자체에서 시군구에서 한 5가구, 10가구라도 살 수 있는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공동체의 개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좋아 살 수 있도록 네.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음.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서울 수도권에서 몇백 명의 사람만 그런 식으로 몰려와도 이게 굉장히 잔잔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첫걸음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요.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음. 이런 손짓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네. 저희가 뭐 네이버다 카카오다 대기업을 그
없이 하는 건 어렵지만은 그런 대기업들이 점점 유연 탄력 근무를 로 근무 형태를 바꿔가는 양상이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고 네.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직원들이 최소한 주거지를 우리 경북이라든지 지역으로 하고 음. 이제 서울 본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런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나만의 작은 숲을 여기 와서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아봐라. 음.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나만의 작은 숲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숲이 또 산이 되고 예. 점점 커져 나가면서 공동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경북이 사실은 2년 전에 지방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선포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서울 수도권 중심 성장 발전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 음. 대한민국 성장의 로켓 엔진이 꺼져간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추진 로켓가 지방 시대인데 이 지방 시대가 단어로서 등장했다면 저출생과의 전쟁은 이렇게 저출생을 낳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상대로 한 전쟁이고 개혁이다. 아이를 안 낳는 여성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이거 결국은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전쟁을 경북이 주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서 이제 행복재단도 한 몫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북 행복재단 정재훈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